네, 국내 증시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뉴욕 증시가 양봉을 뽑아냄으로써 오늘 국내 증시도 2,3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르와 EWI 그리고 야간 선물 모두 다 지금 플러스권입니다. 자, 월간 전략 나정환 NH투자증권 최겸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작했던 9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작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그 약세장 징크스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미국 증시에서 그 대처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미국 증시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CME 페드 와치상에서 보면은 어제 고용 다양한 ADP라든지 지표가 나왔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온 이후에 전반적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안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흐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제 CME 페드 와치상 9월 금리 25bp 인하 확률이 99%까지 조금 치솟으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렇게 확대되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는 게 이번에 한 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유동성 유입에 대한 미국 장사 자체는 좀 호재성 요인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야 저희는 뭐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환 연구원께서는 미 증시는 먼저 9월에 금리 인하 핵심으로 보면 되고 사실 이제 국내 안에 얘기만 하더라도 1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과 닮은 듯 다른 길이라고 좀 분석 보고서를 내셨는데요. 왜 그때와 좀 비교 분석한 통계를 내셨을까요? 왜냐면은 9월 달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되게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24년도 9월 요맘때쯤부터 EM 지수,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가 지수 자체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선진국가의 EM국가 간의 그런 주가가 좀 디커플링 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게 이제 작년 9월이었는데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발생했냐를 살펴보면은 달러가 좀 강세로 가면서 EM에 조금 이게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럼 달러가 왜 강세로 갔을까요? 라고 하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사건 기억하시죠? 피격을 네. 받고 잠깐 또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대한 달러 수요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되면서 달러는 강세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흥국 국가에는 달러가 강세로 되면은 대체적으로는 이게 좀 부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흥국 주가가 좀 이렇게 안 좋았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은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냐 하면은 저희는 그렇지 않다. 지금 네. 달러 지수가 한 98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뭐 급진적으로 뭐 달러 지수가 90포인트 초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95포인트 정도 대로 점진적으로 조금 이게 달러 지수가 우하향하면서 저희는 달러 약세에 따른 유동성 자체도 신흥국의 우호적인 환경이 하반기에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미국하고 다른 선진국 간의 경기 차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면은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자체를 이미 많이 선제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이제 경기가 조금씩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로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달러 약세를 좀 이끌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죠. 네. 금리 인하 자체가 일단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하반기에
뭐 급진적은 아니지만 달러 약세가 좀 전개가 되면서 이런 자금 자체가 좀 신흥국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EM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는 주가 자체는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네.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 9월과 닮은 듯 다른 길이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주셨는데 닮은 길보다는 다른 길이 더 많다라고 보시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작년에 이맘때는 이제 달러 강세로 비우호적인 증시 분위기가 신흥국 쪽에서 보여졌다면 올해는 달러 약세를 쪽으로 조금 더 보시고요. 그리고 네. 금리 인하라는 또 핵심 포인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증시는 더 나아질 것이다. 네. 그럼 국내 증시는 9월 정기 국회 기간 다시 정책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라고 먼저 그 전략 답을 주셨거든요. 네. 그 보고서를 보면은 뭐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만화 형식으로 너무 좀 재밌게 예, 나온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좀 주목하시나요? 말씀 잘 주신 게 뭐냐면은 하반기에 저희가 이게 주가를 잘 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러의 약세 방향이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방금 말씀 주신 9월의 정기국회 모멘텀 요게 이게 두 가지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국회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유 중 하나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 활성화하려는 그런 정책 때문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 뭐 세법상에서 뭐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네. 2차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분리선출 이사 확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자사주를 좀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안들이 좀 논의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조금 주가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주주 활성화 정책 요거 자체가 조금 더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쉬었던 그런 주가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게 이제 8월 정기국회가 아닌가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정책 기대감과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로 이제 9월 증시 조금 더 기대감 가지시죠. 세제 개표 실망감에 사실 거래량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 가시화될 필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어떤 쪽에 수혜를 받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요인들은 일단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상법 개정안 모멘텀에 전통적으로 약간 수혜를 받았던 업종 자체는 이제 지주 업종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상속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지주 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 뭐 대주주 입장에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하는 그런 통로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세율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걸 좀 배당 소득을 이제 분리해서 과세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덜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상속을 해야 되는 상속 이슈가 있는 그런 지주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전통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금융주 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주가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모멘텀이 조금 이렇게 꺾이면서 지주라든지 증권주의 주가 자체가 좀 이렇게 고점에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조금씩 그래도 바닥에서 반등하려는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된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이제는 조금씩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4분기에는 이렇게 지주, 네. 증권 이런 업종에는 저희는 여전히 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네.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9월에 관심 종목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서서 9월 정기국회에 지주사, 상법 개정, 증권주 주셨고요. 나머지 그 세 종 또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 리스트의 그 옆에 그 모멘텀을 보자면요.
이런 9월 정기국회 모멘텀에서는 지주사 중에서는 CJ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이제 키움증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종목을 보시면은 K컬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요. 확인을 하실 수가 종목이 있어요. 많았네요. 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9월 정기국회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K컬처 관련해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요 모멘텀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계속 시청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이는 자료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 2위에 포진을 했는데 네. 최근 업데이트 된 거 보면은 지금 1위로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에 따른 소프트 파워 강화,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를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K컬처 관련돼서 엔터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까지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AI 정책에 네.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진행되고 네. 있고 오늘 아침에도 브로드컴 좋다 네. 보니까 예, 반도체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네. 있습니다. 9월의 가이드라인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